안녕하세요. 동덕아동 철학연구소 연구원 이지윤입니다. 요즘 챗 GPT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챗 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서 미리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대화를 진행하며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생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챗 GPT 때문에 기존의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또 이런 변화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낳을지 막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연구소 책임연구원이신 김주희 선생님을 모시고 챗 GPT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동안 인터넷이나 막 뉴스에 챗 GPT에 대한 내용이 많았어요. 혹시 챗 GPT 한번 사용해 보셨나요? 네, 사용해봤습니다. 혹시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되게 놀랍고 신기했어요. 일단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놀랍고, 뭐 여러 가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부분도 놀랍고, 무척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네. 그런데 몇 번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말을 잘하는구나. 그리고 출처도 상당히 불분명하고 내용도 뻔한 내용을 되게 부풀려서 얘기를 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여러모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한다는 기사를 접했거든요. 이미 미국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과제를 챗 GPT로 사용을 해서 더 이상 과제를 내주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학생들이 챗 GPT로 과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이전에 했던 방식은 이제 검색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든 이제 짜집기를 하든 해서 좀 더 사람이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했다면 지금의 챗GPT는 원하는 질문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장문이 완성된 형태의 장문을 해주게 되죠.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한다는 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일단 과제를 통해서 생각을 하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챗GPT 답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되게 부정확한 측면도 상당히 많고 핵심이 빠져있는 것도 많은데 그게 그런 내용의 한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더구나 뭔가 배움의 기회가 많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용자가 챗 GPT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챗GPT 자체를 그냥 도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는 무엇보다도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완벽하게 의지한다기보다는 스스로 답변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 다르시 말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럼 비판적 사고 능력 이외에 혹시 챗 GPT를 사용할 때 또 필요한 능력이 있을까요? 네. 저도 뭐 챗GPT 관련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생각을 했지? 뭐 이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잘 사용한다라는 건 어쨌든 질문을 잘한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질문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 얻으려면 질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의미 있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렇다면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일단은 학생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라 그러면 학생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질문을 잘 안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질문이 왜
왜 질문이 없을까 물어보면 궁금한 게 알고 싶은 게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궁금한 게 있어야 질문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질문을 잘하기는 능력 그 이전에 어떤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 호기심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야 되고 세상에 대해 계속 궁금해해야 되는 그렇죠. 건 거죠. 이 점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는 분명히 궁금증도 많고 호기심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이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네. 그건 뭐 이준 연구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뭔가를 알고 그거를 이렇게 지적으로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는 게 학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들 그래서 문제의 답을 찾는 그런 능력들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고 싶은 욕구보다는 억지로 뭔가를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호기심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많은 게 출발이긴 한데 호기심을 이제 바탕으로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질문이 없는 경우가 알고 싶은 게 없어서 질문이 없을 수도 있는데 뭘 물어야 할지를 잘 모를 때도 질문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이 그러니까 세상과 학문의 전체 구조와 분야에 대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질문을 하는 능력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과 학문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는 다양한 분야들을 결합하고 접목하는 질문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이고 풍부한 답을 얻어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호기심 이외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뭔가 궁금한 게 생겼고 물었는데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한 번의 답변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챗GPT 자체가 대화형 검색 엔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는 거. 한 번의 답변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하기보다는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다시 또 묻고 다시 답변을 듣고 또 질문하고 한다면 보다 더 발전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과정에서 끈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계속 묻고 답하는 과정.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묻고 답하는 과정은 저희 아동 철학 연구소에서 하는 철학 수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하는 철학 수업이 챗 GPT 시대에 무엇보다 유용한 접근일 수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딥러닝의 과정이 바로 묻고 답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저희가 하는 철학 수업의 가장 중요한 줄기인 소크라테스 대화법이 바로 딥러닝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챗GPT와 대화하면서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소크라테스 대화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저희가 하는 철학 교육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챗 GPT와 철학 교육이 어떤 점에서 연관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질문하는 능력에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챗 GPT의 답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하죠. 더불어 이러한 챗GPT와 묻고 답하는 이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도덕적인 사고, 배려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희 어린이 철학교육에서는 이런 어린이들의 세 가지 사고 능력, 배려적이고 창의적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어린이 철학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사고 능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린이 철학교육과 챗GPT를 잘 활용하기 위한 능력은 서로 본질적으로 같은 능력을 요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점차 진화되는 AI 기술, 챗 GPT 시대 속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 잘 활용할 수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 그리고 배려적 사고, 창의적 사고, 이런 고차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 고차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 지식 암기 위주의 교육이 아닌 끊임없이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또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